자, 목요일의 정법승모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박성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유미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은 받으실 거예요. 지역번호 01 방송국에서 전화 올 때가 많을 테니까. 그죠? 네. 예, 전화를 받았는데 뭘 들었냐 어제. 이거 긴 말 하시면 안 돼요. 예? 신유리 뉴스 정면 승부. 그렇죠. 딱 그냥 5시 출근 7시 딱 그것만 듣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방송진에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꼭 전화 받아주셔가지고 이거 들으셨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안 잘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절실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참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긴 뭐하는데 근데 어쨌든 어제 선거 다 보셨죠, 그죠? 네, 봤습니다. 예. 선거 받고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국민의힘은 사실은 완패가 아니라 참패를 한 건데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오늘 다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불구속 기소. 사실 예전에는 이게 다시 한번 체포동의안 넘기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비 변호사님은? 일단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을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로 삼은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더라도 전부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구속영장을 청구해놓고 영장 기각됐다고 불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기소함을 전제로 한다면 그중에 일부만 떼내서 별도 기소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거든요. 현재 이재명 대표가 크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랑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 두 가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현동 사건의 경우에는 로비스트로 지목되고 있는 김인섭 씨가 특가법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상태이고 물론 보석으로 최근 석방되긴 했습니다. 정바울 민간업자죠. 정바울 씨도 이 사실 알선 수재와는 별개 횡령 배임으로 역시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이 관련자들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관련자들 수사가 진행돼 현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에 병합되는 것 아닌가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만 피고인을 중심으로 즉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그 구조가 비슷하고 이미 첫 재판이 진행되기 시작한 대장동 위례 성남FC 그중에서 대장동 사건과 병행해서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검사가 별도로 떼내서 백현동 사건을 기소한 것 같습니다. 다만 검사가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 진행할 의도로 떼내서 기소했다고 해도 법원이 받아줄지는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물론 피고인이 동일하고 구조가 유사하면 병합해서 진행해 오는 경우가 통례긴 합니다만 대장동 위례 성남FC가 그동안 공판 준비 기일만 6개월 걸리다가 이제 막 첫 재판이 진행됐거든요. 이 기록이 650여 건이고 20만 쪽에 달한데요. 참고인이 100여 명이라고 하는데 650여 건이요? 네네네. 와. 이 정도면 재판부가 그동안 어떤 쟁점에 대해서 집중할지 어떤 증인을 고를지 이제 6개월 걸려서 막 맞췄는데 백현동 사건이 추가로 기소돼서 이 사건 병합해달라고 하면 딴 재판부에서 해라고 밀어낼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 검사가 기소하면서 공판검사가 충분한 의사소통을 했겠지만 공판검사가 미리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고 병합 요청을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병합 요청을 했을 때 이 재판부가 받아들여 줄지 말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650건. 뭐 도서관 하나 차려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장미 변호사님? 저는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을 사실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장을 재청구하느냐 마느냐 있을 때 언론에서도 영장 인신 확보를 위한 영장 재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거다. 만에 하나 또 뭐 기각되거나 할 가능성 열어둬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검찰이 어떻게 기소할 것인가. 통상의 사건에서는요. 영장 청구서에 담겼던 혐의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 건과 위증교사 백현동 개발비리 건이죠. 이걸 같이 불구속 기소를 하면 됩니다. 검찰의 선택지는 좀 달랐습니다. 분리 기소가 나왔을 때만 해도요.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나마 소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위증교사죄 그 혐의에 대해서 먼저 기소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수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법원으로부터 한번 중간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위증교사는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정형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합의부에 배당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독 판사한테 갑니다. 그리고 쟁점이 그 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한 지금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을 했을 때
범행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라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의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지금 매수했다는 그 증인이 해당 재판정에서 뒤에는 좀 불리한 이야기를 또 했다라는 거고 그 재판에서의 핵심은 내가 누명을 썼다라는 그 워딩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 경기도지사 선거일 때 그 기소가 됐던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의견 표명은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쟁점이 됐던 사건이어서 증인을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먼저 기소를 한다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그것도 안 하고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같이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백현동을 대장동에 붙인다. 저는 검찰도 법원이 안 받아들여줄 걸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쟁점이 양 사건 모두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좀 어색하다는 느낌을 좀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이게요. 솔직히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하도 이 사건이 많고 너무 많습니다. 복잡하고 두 분이야 법률가시니까 이거를 들여다보시고 뭐 이게 되는데 네네.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이걸 막 들여다보고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관심 갖는 거는 이제 딱 하나예요. 이 재판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그 대장동 위례 성남 FC 사건 공판 준비 절차를 마칠 때 재판부가 이 재판은 1, 2년은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심 하는데요. 1심 1, 2년 걸리지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아 그래요? 1심이 모든 쟁점을 다 정리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사람들 다 증언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2심과 상고심은 사후적으로 1심 때 증거 조사를 마친 결과를 두고 판단만 하는 절차다 보니까 1심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원래. 그러니까 1심에 1,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1, 2년 정도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백현동 사건만 분리해서 대장동 사건에 별갑 요청을 하고자 기소를 별도로 하였다. 검찰의 의도를 굳이 추단해 보자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들이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런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 그 뒤에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의 바로미터가 돼요. 예를 들어서 성남 FC 사건은 대북 송금 사건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태동 사건은 백현동 사건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가 일정한 이득을 봤음을 전제로 할 때 공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인가. 그리고 지자체장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것인가 일정한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대장동 사건이 먼저 한참 진행돼서 1심 결과로라도 대장동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게 되면 백현동 사건 실컷 수사하고 이제 막 기소를 했는데 백현동 사건도 선례에 따라서 무죄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바에야 대장동 사건도 백현동 사건도 모두 다 몰아서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할 때에는 오히려 일정한 고의를 가지고 즉 누군가의 이익을 주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게는 손해를 준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해 왔다. 선례가 없을 때 대대적인 수사의 결과를 내보임으로써 공통된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원이 이 많은 재판을 한 재판부가 다 감당하겠다고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게 배임이라는 게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도 이게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이 확실하게 이 배임이다 아니다 이거 구분하기 좀 힘든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이게 기업 입장을 위해서 배임 리스크가 항상 이제 따라붙기 때문에 아예 이 법안을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논의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사건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이 판사의 워딩이 있었는데 영장실질을 할 때 그 판사가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검사님 혹시 현직 시장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 배임 행위를 했다라는 이유로 기소된 전례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자체장, 시장이나 도지사 등에게 부여된 행정 재량은 기본적으로 많은 재량권이 부여된 행정행위라는 부분이 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장들도 이걸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하든 민영개발 방식을 채택하든 이게 어느 정도는 재량권이 부여된 행위라고 보여지는 부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기소를 한 전례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 판사의 질문에 검찰이 추가 의견이나 자료 제시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된 전례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좀 이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배임으로 만약 유죄가 된다면 상당한 선례적인 판결이 되는 거고 만약에 무죄가 된다면 좀 무리한 기소가 되는 거죠. 근데 배임 말고 뭐 딴 거 3자 뇌물죄인가 뭐 그런 거는 없어졌어요? 제3자 뇌물이 대북 송금 사건. 아 그건 대북 송금 네, 대북 송금 사건. 복잡하니까. 네, 굉장히 네, 워낙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예. 근데 아. 공통적으로 배임 내지는 뇌물이 결부돼 있는 사건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즉 검찰 입장에서는 유사한 행동을 반복했으니 충분한 의도도 추단되고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대북 송금은 제3자 뇌물이고 네네. 대장동 백현동은 배임죄고 배임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성남 FC는 뭐예요? 제3자 뇌물. 뇌물. 그것도 제3자 뇌물.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밑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3자 뇌물이 두 개네요. 그러니까 예, 예. 지금 되는 네네네네. 거는. 예? 예. 그 3자 뇌물. 아유 복잡해요. 근데 아니 이게 배임죄가 그 형량이 높아요? 배임죄 높죠. 형량 예. 대단히 높습니다. 아까 장유민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배임죄 폐지론이 일각에서 제기됐던 이유는 기업 경영자들, 대기업 오너들이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경영 위기 상황에서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실패해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배임죄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업가가 모험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그렇죠. 배임죄를 그렇죠. 폐지해야 된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견은 아니고 아니 배임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죄는 아닐 거예요. 꼭 그렇진 꼭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배임죄가 없는 나라도 있지만 대체로는 배임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있죠. 예. 다만 이 배임죄가 인정되게 되면 특히나 이 백현동 사건의 경우에는 민간업자가 취득한 이익을 1,356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그런데 특경가법상 배임죄 이득액이 50억 원을 초과,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상인데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양형 기준상 최대 양형 기준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인데 3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 권고형량이 5년에서 8년, 가중 요소가 추가될 경우에는 7년에서 11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백현동 사건으로만 만약 배임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징역 한 7, 8년 정도는 선고될 만한 사안입니다. 많이 유죄가 인정된다면이란 인정된다면. 가정하에죠. 네네. 근데 그 선거법 그 위반 지금 네.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게 재판도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죠. 일단 거기에는 두 갈래가 있는데요.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냐 몰랐냐라는 부분과 관련한 부분이 하나 공소사실로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백현동 부지의 종상향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국정감사장에서의 그 발언, 그것도 허위사실 공표다.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는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제 김문기 전 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부분이 일단락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 결론은 아마 총선 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원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1년 이내에 이게 판결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판결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공소시효 6개월은 완전히 딱 지켜야 되는 6개월이 지나면 기소조차 못하는 그런 불변기일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 재판 과정은 여러 변수도 있고 증인을 몇 명 부르느냐에 따라서 또 길어질 수도 있어서요. 이 6개월은 또 훈시 규정 지키면 좋다라는 가이드라인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1심이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그럴 있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나머지는 뭐 이 대선 전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판 결과가 대선 전에 1심도 다 나오지는 못. 1심까지 나오게 대선이라니까 제가 총선과 헷갈렸습니다. 네. 총선 전까지 수사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수사 사항 외에도 예를 들어 쌍방울 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이라든지 천화동인 1호 428억 원 약정 의혹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고 정자동 의혹도 있네요. 정자동 의혹도 대장동 백현동과 그 구조가 유사합니다. 역시 배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수사는 총선 전후에서는 끝날 것 같은데 실제로 기소해서 1심 재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적어도 내후년까지는 가야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1심까지가 내후년이다. 대선까지도 확정은 못 될 것 같고 적어도 1심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마무리돼서 더 이상의 공방이 잦아들 정도의 수준은 대선 전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근데요. 네. 이게 형사 사건은 좀 이게 재판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상당히 좀 느립니다. 일단 봐야 되는 기록도 민사는 당사자들이 내는 그냥 증거와 기록을 보는 절차라고 보면 되는데요. 형사에서의 압수수색 어떤 강제 수사권이 부여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소 유지를 위해서 편철되는 그 기록의 양이 정말 일반 사건도 많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형사 항소부를 법관들이 기피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업무량도 상당하고요. 봐야 되는 기록량도 상당히 양이 많아서 형사 사건이 지체되는 경우도 법적 쟁점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다툴 때는 훨씬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근데 인신 구속에 관련된 건데 이게 이렇게 늘어지면은 이거 그 맞습니다. 피해 보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만약 이재명 대표가 구속됐다면 예. 구속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플러스 10일 최종 20일이고 예. 그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하고 예. 한 신급단 법원이 최대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예. 그래서 통상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그 재판부가 다른 사건보다도 빨리 이 사건을 6개월 안에 선고를 내리기 위해 절차 진행에 박차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6개월 안에 도저히 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예. 수 있잖아요. 그때는 구속기간 6개월 만기를 앞두고 석방시켜줘야 하니까 이때는 보석의 형태로 석방을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 상태로 구속 기소되었다면 현재 예측되는 기간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 안에 재판부가 선고하려고 애를 쓸 것이고 만약 6개월 안에 선고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애초부터 불구속 기소된 사건보다는 더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요새 진짜 재판 지연 많다는 거 맞아요? 예, 일단 재판이 상당히 좀 느려지고 수사 과정도 이제 검경군 수사권 조정 이후에 조금 뭐 핑퐁식으로 기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지연되는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사법 리스크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그럴 것 거죠. 같습니다. 당 대표가 예.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도 격주 금요일에 재판받으러 출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 10월 6일에 첫 재판이 시작됐고 앞으로 2주에 한 번인지 1주에 한 번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 재판도 수시로 출석해야 하고 여기에 백현동의 예. 대북 송금 사건까지 추가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아유. 출석해야 할 재판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